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학교 가는 길이고 제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 정리하고 또 어떤 활동도 기획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로서는 논문 주제를 잡아서 이제 쭉쭉 전개를 시켜 나가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서 다른 모든 일들은 지금 스탑한 상태예요. 그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고 비교적 제가 에너지가 분산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느낀 바로는 지금 북한이 다양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우리 일반 시민들이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도 의도나 이런 걸 분석하기가 되게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탈북민 출신이 그거에 대해서 왈가불가 얘기하는 거는 또 어떤 해석의 의미가 있겠지만 그 개개인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므로 한 명 한 명의 말에 모든 걸 의지해서 해석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좀 더 전체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사실 지금 학교 가면서 되게 날씨가 안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되게 꾸릿꾸릿한데 어쩌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되게 오래 지속되면서 그 전쟁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사실은 뉴스조차도 메인으로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방관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현실주의자 사람들에게는 너네 국가도 아니고 너네 국가 이슈도 아닌데 어떻게 방관자가 되냐. 그렇게 따졌을 때 북한 문제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걱정하고 우려를 표하고 있잖아요. 근데 역시나 북한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는 스피커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러면서도 북한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은 나만 되게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선 그런 것 같아요. 지금으로선 스피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논쟁을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북한을 들여다볼수록 핑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권위 체제에 도전을 한다 했을 때 우리는 힘이 없어. 우리는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배신을 때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반문을 하고 반기를 들고 이건 분명히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만 말한다면 누군가가 구해주기만을 바라는 거죠. 우리나라라고 계속 반항하고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그런 역사가 없었을까요? 그게 쉬웠을까요? 자신의 시간들을 따로 떼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그게 그냥 처음부터 만들어졌다 생각하는 착각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세게 말하자면 죽음을 각오하고라서라도 그런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이 무의미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그걸 지켜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고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뭉쳐져서 체제 전환을 이뤄내는 거지. 김정은 일가는 잘못했어. 그들은 우리의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 당연하죠. 권력을 잡았는데 이미 집단 체제를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깨부수려면 그만큼의 노력을 엘리트든 누구든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한으로서도 그 개입하는 게 국내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70년이 지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주장을 할 수 없는 또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처럼 서로를 향해서 계속 극딜을 넣으면서 비판하거나 또 유화 정책을 펴거나 서로 악수를 하면서 화해를 하고 화해 모드를 갖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북한만 지친 게 아니라 남한도 지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저렇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반응을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죠. 미국과 다시 뭔가 협상을 하고 싶어서 저런 제스처를 취한다? 되게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흡사 어린애가 자기가 원하는 걸 갖지 못했을 때 부모님한테 뭐 땡깡을 부리듯이 그런 걸 아무리 국제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본질이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 체제 보장이든 뭐든 글쎄 좋게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우리는 뭐 제국주의에 늘 당해왔어. 그거를 깨부수려고 노력을 해왔어. 그런데 실패했어. 그러니까 뭐 어쩔 거야. 이런 거의 반복이거든요. 인정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인정도. 냉정하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결단을 바랄 순 없겠지만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서라도 그걸 통해서야만 탈출구가 생긴다면 엑시 스트래터지가 생긴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공부가 무의미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 영달을 위해서 뭔가 목적성 있게 하고 있다, 대단한 학문을 하고 있다 이런 자의식 과잉도 갖고 있지 않고요. 그렇다고 저를 깎아내리는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공부 자체로 되게 의미 있다 생각하는 부분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예를 들어서 가는 길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렇게 양재를 통해서 가는 길도 있고 그러면 한 방에 3호선 타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 뭐 갈아타고 가거나 뭐 서울역 통해서 가거나 되게 다양한 길을 뚫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사실 고민을 해요. 하지만 작년에 학교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한 길밖에 몰라서 고민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길 저런 길 되게 많이 시도를 했고 또 핵무력 완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대화밖에 없어요. 진짜로. 협상. 최종적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은 외교적 협상밖에 없어요. 뭐 정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늘 본질적인 것들을 왜? 라고 질문을 하고 왜 이게 있어야 되지? 왜 이게 당연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연구되어 있는 것들, 기존에 이미 정립되어 있는 공식들 이런 것들을 외우고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문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게 당연한 거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북한 체제가 왜 존속돼야 되는지 왜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안 되는지 그게 3.1절 운동처럼 총칼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걸지라도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미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희생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탈북민이 아무리 여기로 많이 이주해 오고 그게 그들 잘못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이상 그들의 운명일 거고 숙명일 거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시점이 온다면 이젠 더 이상 북한 체제를 그냥 어쩔 수 없는 사회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뭔가를 바꿔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한 자체도 이런저런 모순과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경제 체제가 아무리 자본주의여도 그걸 보완하려고 꽤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말 제일 싫습니다. 어쩔 수 없어. 윗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니요. 전 얘기했어요. 저는 아무리 내 직장이나 뭐 안정적인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평판이 나빠지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해야 될 말은 꼭 했어요. 그래야 다음이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심지어 내가 누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계산을 했더라도 그건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양재역에 다 가까이 오고 있고 사실 멀미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